안녕하세요, 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경엽 대표입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분양을 합니다. 네, 파주 운정. 어디 있냐면 GTX-A가 딱 있으면 네. 한 1시에서 2시 방향 사이로. 1시에 2시 방향. 네, 당연히 도보는 힘들고 대신에 역세권이라고 버스 타면 역세권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그런 버스 타면 역세권. 버스 타면 역세권이라고 통상적으로 버스를 타고 5분에 10분 미만. 네, 이 역세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대방건설에서 분양한 게 2년 전에도 있고 그중 하나는 현재 입주장이 있고 그 입주하고 있는 단지 인근에서 분양을 또 합니다. 대방건설이 많아요, 먼저. 근데 원영님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보통 역세권이라고 하면 도보로 5분 10분 이야기 하지 않을까요? 버스로 5분 10분도 역세권이 맞나요? 최대한 좋게 얘기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입지 보셔야죠. 봐야죠. 네, 바로 청약권 보겠습니다. 네. 청약권 스타트. 자, 이렇게 스퀘어 형태 되어 있습니다. 커 보이지만 실제는 그다지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뭐 세대수가. 예, 세대수 300세대가 안 되죠. 네네. 야, 주차 대수 보세요. 세대당 2대. 와우. 그러게 맞네. 2대. 요즘 처음 봤어요. 네. 분양 일정입니다. 오늘 4월 3일 촬영을 하고 있고 특공 1순위 접수 당첨 전화. 무대가 오픈하지 않았네요. 그러네요. 오. 버스로 한 10분 안에 가지 않겠어요. 아 버스를. 근데 좀 우측에 이게 좀 과하게 좀 크게 그리는. 자, 초. 시야를. 네. 아 초중. 이게 왜 센트럴로 했냐면 중심 상업지구가 가까이 있어서 센트럴로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롯데마트도 있고 홈플러스도 근데 있고. 확실히요. 예. 아파트 단지 같은 거 볼 때 여기도 이제 택지개발지구잖아요. 네. 택지개발지구에서 중심 상업지구가 있는 쪽 근처가 아무래도 좀 생활 좀 편하긴 해요.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가 프라자 상가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 학원도 많이 또 아.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초중이 있으니까 초중고 애들과 좀 잘 어울리는 학원들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여기 중심 상업지구 말고는 네. 이쪽밖에 없네요. 네. 와. 실제로도 이걸 호갱노노에서 보면 네. 학원도 나오죠.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학원가를 누르고 갑니다. 파주 운정신도시로 갑니다. 이미 많습니다. 야. 이미 있네 이미. 그쵸. 79개나 되고. 그럼 중심 아까 그 밑으로. 야, 이렇게 보니까 파주에서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파주에서 가장 학원가가 많은 지역이네요. 와.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당 부지는 이렇게 있고 79개지만 홈페이지에 쓴 나름 또 센 결과가 60 몇 개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일단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네. 보시고요. 분양가가 사실 많이 높아졌어요. 네, 많이 높아졌어요. 이게 네. 84가 5억 8천까지 가잖아요. 네. 뭐 일반적으로 동탄과 같은 공공택지라서 계약금하고 예비, 뭐 전매제 이런 거는 확인하시되 뭐 입주 예정까지 분양가가 중요한데 굉장한 표도 또 이런 거 정리하셨네요. 그럼요. 생제 좀 내세요. 힘들었습니다. 지금 더클래스하고 라포레가 2년 전에 분양을 했다가 네. 그 옆에 있는 단지보다 거의 뭐 8천만 원 넘고 엄청나게 비쌌어요. 이게 뭐왜 그렇지? 이게 인건비 상승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건축비 상승이라. 그래서 이제 5억이 넘어간 분양가는 오케이 알겠어요. 두 개가 있었는데 이거는 5억 중반 후반대로 넘어가 버리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 여기에서 인근에 있는 단지들 현재 시세를 보면 일단 해당 부지가 여기 있고요. 라포레가 입주 중입니다. 입주 중. 6월 28일 입주를 하고 있네요 지금. 네, 더클래스는 입주 예정입니다. 그럼 당연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 더 위쪽으로 가면 실거래가는 4억대고요. 밑에 쪽은 4억 후반 5억대. 그 다음 지금 실제 디에트를 라포레 같은 경우에 매매 호가입니다. 5억 초중반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보다 5천 전후가 더 비싸게 분양 나오는 거 아시고 청약 임하셔야 된다는 거. 좀 약간 조금 애매하긴 하다. 예, 그렇기도 하고 이보다 운정역하고 GTX역 부근하고 더 가까운 힐스테이트가 있습니다. 네. 이 힐스테이트 밑에 푸르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파크가 있는데 힐스테이트 괜찮은 동네 최고가 8억 훌쩍 넘은 상태에서 현재 호가는 이제 6억 중반대에 있습니다. 그래도 꺾였다가 살짝 반등하는 느낌으로 지금 가네요. 예. 그 다음 이제 이 단지보다 더 위쪽에 있는 푸르주 파르세나가 있는데 파르세나의 최저 호가는 이제 5억대 초반부터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신축 분양이고 2년 반 이후에 입주고 또 경쟁 상다가 있는 상태에서 약간 분양가가 높게 느껴지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러면
이 단지를 분양받을까? 그러면 입주 스케줄에 맞춰서 다른 단지를 매수할까?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실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라포레가 지금 입주 중, 더클래스가 입주 예정이다. 네. 보시는 거고, 내년에 입주 예정인 것들. 운정신도시, 후년에 입주. 많기도 하더라. 예, 대체제가 분명히 있다는 걸 예, 아시고 가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떤 가격적인 분석을 마치고요. 평면 같이 볼 텐데, 평면도에서는 대표님 네. 치수가 나왔습니다. 취소가 나왔습니다. 네, 치수. 박수. 대방에서 우리 프로를 많이 열심히 보셨네요. 한번 볼까요? 보시죠. 네, 평면도 스타트. 우선 단지 배치도 직사각형 타워네. 예, 타워와 남양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거 확인. 지금 84와 110 타입 3개씩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와, 대표님. 네. 와, 취소는 진짜로. 와, 이거 진짜. 시원시원합니다. 야, 대방 칭찬해, 칭찬해. 야, 취소 이렇게 다 나오네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대표님, 그 대방건설이 네. 방 크기라고 확실히 크게 빼는 건 알겠는데 네. 방 개수가 하나씩 작아요. 요즘에 비해서. 그다음 하나가 위로가 있습니다. 이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보니까 약간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한 개, 두 개, 세 개네, 그죠? 네. 그리고 알파룸 이쪽에 하나 붙어 있고. 근데 이게 4베이, 3베이 형태인 걸로 나오네요. 그죠? 네. 일반적으로 이게 3베이가 보통 보면 거실하고 침실 이쪽으로 하나 올리는데, 네. 야, 평면이 조금 특이하네. 네. 거실이 확실하게 넓죠. 이게 보통 5m 아닙니까? 네. 84에서 6m. 지금 여기 이걸 단순하게만 더해봐도 있잖아요. 네. 여기 더해보면, 여기를 더해볼까요? 여기 하면 6.5,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하면 5.3. 5.3. 그럼 여기 두 개 더하면 5.5. 이거 15 정도. 대략 15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보통 이런 게 14에서 16 정도 나오거든요. 네. 30평대가.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거실이 4.5라는 말이에요. 네. 84 기준에. 네. 이걸 와이드하게 벌려버리고 같이 이렇게 넣어버렸네. 그리고 방들도 4.1, 4.0. 와. 완전 넓죠. 보통 일반적으로 방 사이즈가 보면 3.6, 3.3, 3.0, 2.7 제일 작은 게 2.4까지 나와요. 네. 보통 이 사이즈인데 와 얘는 뭐 야, 근데 이게 좀 애매하다. 우리가 포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체가 향이 좋은 방향으로 다 보고자 하는 형태로 만들었는데 얘는 3베이 형태에서 와이드를 더 벌려버린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아 이거 좀 특이하네. 특이하죠. 네. 그리고 현관도요. 팬트리가 안쪽에 들어오면 있습니다. 이거 복도 팬트리죠. 한쪽에 신발장이 네. 있고. 야 이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뭔가 확실하게 방을 크게 주고 확실하게 알파룸 대신에 드레스룸 쓰라고 하고 뭐 이런 구조가 아닐까 싶은데 네. 일단 그렇고 B타입. B타입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A타입과. 드레스룸이 약간 알파룸 플러스에서 나온 크게 드레스룸 구성되어 있는데 이건 평면 이야기할 거리가 좀 있겠네요. 네. 포베이 와이드가 상당히 큰데 한쪽이 반대쪽으로 넘어가 있어. 야, 그다음 84 C타입 타워형입니다. 타워형도 특이하네. 특이합니다. 와, 현관 양쪽으로 그다음 주방 쪽에 뭐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 식탁 옆으로 식탁을 쓰겠죠. 근데 너무 크게 그렸지만 네, 여기 와이드 4.7 네, 드레스룸 조금 있고 네. 3베이 판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꺾인 형태의 방이 하나 위로 가 있는데 팬트리가 있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특이하네. 평면이 이제껏 건설사들이 많이 하지 않았던 그런 평면이네요. 네. 뭔가 좋다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네. 약간 뭔가가 좀 이게 일단 흔한 평면은 아니다 그죠? 들어와서 해서 이쪽으로 키 큰 장이 있는 건 좋은데 침실이 이제 이쪽으로 보통은 얘가 요 위에 붙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두 개가. 그리고 이제 요거를 조금 밀어서 이제 요런 식으로 보통 정리를 하는데 얘가 밀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110B. A 어디 갔어요? A. B부터 시작입니다. 네, B부터 이제. 야, 특이하다 이것도. 이거 방이 이제 하나, 둘, 셋, 아직도 세 개네. 근데요, 이게 다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예. 이게 지금 보면요, 외부 라인 쪽으로요, 이게 엄청 많아 이게. 네. 이게 외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요철이 많잖아요. 네. 공사백이 더 올라가는 건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뭐 분명히 무슨 이제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단순하게 이거를 한다고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전반적인 형태에서 도면을 자꾸 한 것 같은데 얘는 또 이렇게 보면 팬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들어와서 여기 앞에 있는 게 침지삼이 이제 알파롬 형태로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넓은 건 좋긴 한데 원래님 생각하실 때 여기가 지금 보면 대략 길이가 여기서부터 요까지니까 요거보다 조금 요까지니까 3.3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3.3이 뭐 사실 너무 작거든요. 우리가 큰 평수로 가면 갈수록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좀 소파를 큰 걸 넣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3.3이면 이거 3.3이면요. 야, 이거 뭐 몇 인분 놓지도 못해요. 4인용이 빠듯하게 들어가나요? 이것도 길이가 이게 너무 길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은 사실 여기가 폭이 이게 되게 길고, 그러니까 와이드가 되게 길고 이 폭이 좁기 때문에 TV가 또 되게 멀리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저는 중간에 분할해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소파가 이렇게 들어가고 TV가 네. 이렇게 들어가고 뒤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책장을 하나 이렇게 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110제곱미터니까 이게 6,500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40평형대 기준으로 보면 뭐 5.2 뭐 예를 들어서 30평형대가 4.5라고 하면 50평형대는 5.2 그보다 좀 크게 5.5 이 정도 많이 한다라고 봤을 때 그거보다도 1m가량이 더 넓고 이게 줄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폭이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폭이 줄고 길이를 늘렸다? 잘 모르겠어요. 예, 확실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청약자분들께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가구 배치가 좀 특이할 수도 있다. 근데 개성이 또 독특하신 분들은 이런 평면 또 나는 남들과 다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팬트리. 팬트리가 주방의 팬트리. 하여튼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평면 좀 아니다, 그죠? 예. 110 C 타입. 네. 이제 방이 완벽히 4개짜리겠습니다. 거실 충분히 넓고 현관 팬트리도 넓고 현관 팬트리 넓으면 좋아. 근데 생각보다 있잖아요. 네. 이 평형대에 대비해서 얘가 너무 작아. 그러기도 하네요. 보조 주방 쪽이 실질적으로 대형 평형이든 아니든 기본적으로 요새는 보조 주방에 대한 역할이 세탁기, 건조기, 그리고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항상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보일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일러가 들어가는 자리를 빼고 나머지 공간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평형대 대비해서 이게 너무 작다. 작다. 너무 작아 보인다. 여기 안방에 파우더룸 이 정도면 좀 길죠. 파우더룸도 뭐 럭셔리하게 있는 건 좋은데 사실은 파우더룸이 얘가 약간 제로섬이잖아요. 얘가 길어지니까 드레스룸이 좁아져 버리잖아요. 또 그런 거 있네요. 물론 이제 이거를 사실 길게 좀 한다라고 하면 레이아웃 자체를 얘다 예를 들어서 문을 이쪽으로 최대한 달고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더 확보를 시킨다라고 하면 드레스룸이 커질 수 있는데 전반적인 형태의 도면상으로 봤을 때 사실 요새는 그 라이프 스타일들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드레스룸 큰 거를 좋아하시고 네. 주방도 큰 거를 좋아하시고 다용도실도 좀 큰 거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어쨌든 침실 같은 경우는 조금 작아도 물론 다를 수 있는데 조금 작아도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크면은 나는 뭐 넘어갈 수 있어. 맞아요. 이런 건데 조금 이게 사실 이게 110제곱미터에 어울리는 주방의 사이즈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좀 작아 보여. 그렇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평행이 되게 만약에 이렇게 놓는다라고 하면 여기다 벤치를 놓더라도 의자 무조건 튀어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6인용으로 설치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요 사이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끝에가 또 튀어나오고 요 약간 살짝 튀어나올 것 같고 약간 좀 그러네요. 여기 사이즈가 1600이니까 튀어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까지 1600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케일상 1600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6인용 테이블이 조금 넉넉하게 앉으려면 2000 정도 돼야 돼요. 2000, 2100 크게 쓰는 데는 6인용 2400까지 쓴단 말이에요. 1800이면 사실은 좁아요. 4인용이에요. 제가 볼 때 1800이면 올룡님하고 저 같은 사람 3명 못 앉아요. 앉을 때 밤을 이래 보이기 때문에 이래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뭔가 조금 이렇게 사이즈 나와 있으니까 이런 가늠도 더 세밀하게
그렇죠. 할수 있으니 그러니까 좋은데. 만약에 이게 사이즈가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그냥 추측하고 넘어가는데 맞아요. 사이즈가 나와 있는 거는 너무 박치질인데 사이즈가 나와 있으니까 또 이런 이야기 듣는 거야. 맞네요. 아, 또 재밌다. 마지막 타입 볼까요? 야, 이것도 신기하네요. 요거는 일반적인 형태인 거 있잖아요. 침실 2개가 들어가고. 아, 여기 얘가 알파룸이네요. 그죠? 얘가 알파룸이고 침실 여기 있고. 어쨌든 이 형태 구조가 지금 요렇게 딱 끊었을 때 방이 위쪽으로 다 붙는 게 아니고 여기가 하나 붙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방 사이즈가 3.4에 3.2 너무 작은 거지. 작네요. 여기서 봐봐요. 여기 지금 이 사이즈 있잖아요. 네. 요 사이즈가 지금 대략 보면 요거보다 좀 디멘션이 좀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도 뭐 3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네. 얘도 3m. 그러면 이게 3에 3m짜리.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3.4에 3.2짜리. 비등비등하고 얘도 마찬가지네요. 그 얘도 마찬가지. 얘도 3.1에 여기도 뭐 한 3.1 정도 뭐 된다라고 하면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고만고만한 거. 안방도 여기는 그렇게 안방도 크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런 데 있잖아요. 요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구가 만약에 이렇게 놓는다 치면 침대를 이렇게 놔야 되잖아요. 또는 침대가 여기가 가구 이렇게 놓는다 치면 침대가 또 이렇게 놔야 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창문을 등지고 헤드월이 있는 게 조금 별로더란 말이에요. 창문을 등지고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도 공간 배치를 하면 여기다가 장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침대를 못 놔. 침대를 이렇게 놔던 아니면은 어쨌든 장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침대를 이렇게 놔야 되는데 여기도 애매하고 다 애매해요. 이 지금 이게 이 세 개의 방이 다 애매해요. 여기에 반창이냐 전창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그렇죠. 반창이면 좀 나을 수도 있고. 반창이면 차라리 좀 레이아웃하기가 조금 문데 만약에 전창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면 그것도 어차피 또 커튼박스 라인만큼 또 띄워야 돼요. 200만큼. 야, 이 치수가 나와서 너무 좋은데 치수가 나오니까 또 이 치수 때문에 3.0 그렇다. 네. 이 대방 같은 경우는 치수가 나와 있다 보니까 대표님의 또 주특기 또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예, 말한 그대로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하여튼 좀 뭐라 그래야 되냐면 일반적이진 않다. 일반 4배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배를 만들었는데 판상형인 경우에 와이드한 사이즈는 조금 나오는데 이게 세로폭이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애매하고 타워형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네. 방들이 지금 뭐 거의 3.0 막 보통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침실 만들 때 북측에 있는 방을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만약에 문이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발코니 확장 라인 있잖아요. 요렇게 있으면 얘하고 얘 사이즈가 보통은 얘가 2.4에서 3.0이에요. 네. 일반적인 30평대. 네. 그리고 여기가 3.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다가 여기서 요 사이즈 발코니가 1.2에서 1.5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확장이 되면서 그게 4m가 넘는 사이즈가 나와서 침실에 대한 사이즈 확보가 되는데 이건 그냥 이만큼만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또 설계에 대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알아가고 보니까 대방건설, 대성건설, 파라곤, 파라곤 뭐죠? 네, 파라곤. 동양 파라곤. 네, 그러니까 되게 특이해요 평면들이. 네, 확실하게 호불호가 있는 타입인데 또 하실 분은 하신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